안녕하세요. 과학강사 곽준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화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은 산화환원 반응인데 산화환원 반응 어렵지 않아요. 물론 되게 어렵게 내고 싶다면 어렵게 낼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화학원을 배우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화학원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선생님이 그런 것은 좀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보시면은 이제 산소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보셔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화학 반응식을 적을 때 좌측은 반응물을 적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띡 하시고 우측에는 생성물을 적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을 나누어 봤을 때 어떤 물질과 어떤 비교하는 대상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에 대해서 산소를 얻었냐 잃었냐 입니다. 자, 첫 번째 산화라는 것은 산소를 얻는 행위다. 아시겠죠? 그럼 거꾸로 환원이라는 것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 이런 게 나와요. 자, 어려운 건 아니고 바로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오는데 그 예시들이랑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예시는요, 광합성입니다.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선생님이 통과 1에서부터 우리가 고등학생이라면은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화학 반응식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이야, 상식. 알겠죠? 화학 반응식 여러분들 그냥 암기를 하고 계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암기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자, 광합성 뭐가 필요해? 하니까 이산화탄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도 필요해요. 그래서 뭘 만들 거니? 하니까 포도당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포도당이 C6H12O6라는 화학식을 가지죠. 더하기 산소라는 값이 나온다. 자, 요 정도를 모른다는 것은 중학교 2학년으로 다시 내려가. 알겠죠? 중학교 2학년 때 한글로서 이렇게 알려준다고. 물론 포도당이라고 안 알려주고 양분이라고 알려주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자, 어쨌든 간에요. 우리가 하나의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선 나머지 것들이 모두 다 6개씩, 6분자씩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잘 봐봐. 잘 봐.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비교 대상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때 탄소를 가진 친구들을 보셔야 돼요. 탄소 화합물들끼리 비교를 하시라는 거야. 자, 그렇게 보니까 지금 반응물에서 이산화탄소가 있죠. 생성물에서는 포도당 있다고. 이 두 친구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이산화탄소에는 산소 원자라는 것이 몇 개 있냐 하니까 O2가 6개 있어요. 그럼 산소 원자 전체는 12개가 있다는 거야. 포도당은요, 산소 원자가 6개가 있죠. 이 뭐 된 거야? 산소의 개수가 줄어들었네요. 산소를 잃는.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환원 반응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물과 산소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산소 원자가 6개가 있어. 이 친구는 산소 원자가 12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되었다. 산소를 얻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 그죠? 자, 그 다음 거 볼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은 세포호흡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광합성 과정을 한다면 이것을 반응물과 생성물을 확 뒤집어 주게 된다면 세포호흡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포도당과 6분자의 산소와 만나서 6분자의 이산화탄소, 6분자의 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다. 자,
그 다음엔 당연히 탄소화합물들끼리 비교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소 원자가 6개, 산소 원자가 2 곱하기 6, 12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의 개수가 많아졌는 것을 보면서 산화라는 반응이 일어났구나. 자, 그 다음에 산소와 물을 비교를 해보시면 산소 원자가 6, 2, 12. 근데 물에서는 산소 원자가 6개 줄어들게 되었죠. 요거는 환원 반응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은 화석 연료의 연소 있어요. 화석 연료라는 것은 뭐 가스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화석 연료는 탄화수소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이런 구조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연소시키겠다고 하는데, 연소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산소라는 값이 필요하다고 기억해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00% 이산화탄소랑 물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간단한 구조가 무엇이냐 하니까 CH4, 메테인이죠. 요거 더하기 산소 하시면은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화학 반응 계수를 맞춰보시면은 여기다가 2를 달아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2를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탄소가 있는 애들끼리 비교를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CH4랑 CO2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산소가 없었는데 생겼다. 산소를 얻은 반응이야. 그렇기 때문에 산화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산소가 원자가 4개인데 산소 원자 2개가 됐죠. 그러면은 잃어버렸네. 환원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철의 재련 과정이라는 게 나오고요. 철의 재련은 엄청 자주 나오니까 꼭, 정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철의 재련은 2가지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자, 탄소 덩어리인 우리가 코크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코크스랑 산소가 만나요.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1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1산화탄소 잘 기억해줘야 돼.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는 탄소랑 산소가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래.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1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라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했어. 하지만 다시 철의 재련에서는 1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시 탄소랑 일산화탄소랑 비교를 해보자. 산소가 없었는데 생겼어요. 요거 산화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산소는 어떡하죠? 산소는 요거 환원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 자, 그 다음엔 어떤 과정이 있냐? 자, 우리가 철의 재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철이 아닌데 순수한 철을 얻어내는 과정이죠. 우리가 광물을 캐면 철광석이 나오는데, 철광석은 산화철 3형이라는 친구입니다. Fe2O3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친구가 누구랑 만날 것이냐 하니까 우리가 이거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쓰려고 만든 거야. 자, 일산화탄소가 있을 것이고, 혹시 선생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나요? 자, 그러면은 철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이 일산화탄소랑 산소가 만나니까 이산화탄소밖에 만들어질 게 없겠죠. 그 다음에 개수는 여기 3, 3이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산화철이랑 철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야. 산소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환원이고요.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됐잖아. 그러면 산화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순수한 철은 당연히 산소랑 반응을 잘 해요. 다시 산화철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게 녹슬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철에다가 바깥쪽에 뭐 발라줍니다. 그죠? 뭐 페인트를 바른다든지 그렇게 해서 철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이제 간간히 등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서 물어보는 게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이 화석 연료 연소에서 자, 산화가 먼저 일어났어, 환원이 먼저 일어났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주의하셔. 무조건 산화 환원은 동시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산소 원자가 지금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한 것이야. 자, 그러니까 주는 놈이 생겼을 때 받는 것은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그지? 자, 내가 이 분필을 줄게. 여러분들 분필 줄게요. 나 주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받는 사람이야. 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받는 사람도 동시에 발생하지 않냐고. 주는 것과 동시에 받는 것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산화환원은 동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여기서 코크스가 이렇게 산화돼, 그럼 반대편은 무조건 환원 달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 산소의 이동으로 산화환원을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화학원에 가시면은 정확한 이유를 배웁니다. 전자의 이동 때문에 산화환원이라는 것이 발생이 돼요. 근데 편의상 우리가 산소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동시에 되니까 한쪽에 그냥 이렇게 얘가 산화 나왔으면 얘는 그냥 환원 달아주세요. 알겠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화학원에서 배우게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해서 우리가 광합성 세포, 화석연료의 연소, 그 다음에 처리 재련 이렇게 나오는데, 화학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다 화학적 반응이야. 뭔 말 하고 싶냐니까 화학이 짱이야. 자, 요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이야. 엄청 중요하지. 이런 뭐 연소라든지 처리 재련이라든지 광합성 세포 너무 중요해. 이런 것들 다 화학적 반응이니까 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은 또 어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냐 하니까, 실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불꽃과 구리판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불꽃이 여러분들 겉불꽃이 있고 속불꽃이 있잖아. 그지? 자, 여기에 구리판이라는 것을 가져다 대겠대요. 여러분들 구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색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구리가 구리색이지 무슨 색? 과학에서는 우리가 붉은색 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리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겉불꽃과 속불꽃은 서로 다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속불꽃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속불꽃에는 산소가 많다. 다시 속불꽃에는, 잘못 얘기했습니다. 겉불꽃이다. 겉불꽃에는 산소가 많아요. 자, 겉불꽃엔 산소가 많은데, 그러면 이 구리랑 산소랑 반응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뭘 만들어지냐 하니까 산화구리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럼 화학 반응 계수 맞추기 위해서 2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 구리가 산화구리라는 것이 되었네. 산화. 그러면은 요거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나오라고 해서 환원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산화구리가 무슨 색이냐 하니까 요게 검게 그을려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겉불꽃에다가 우리가 붉은색 구리판을 가져다 대면 얘가 검게 그을려진다. 그것이 산화구리다 라는 것이야. 자, 그 다음은 속불꽃의 얘기인데요. 속불꽃에는 뭐가 많냐 하니까 일산화탄소가 많습니다. 다시, 속불꽃에는 일산화탄소가 많아.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속에다가 가져다 대기 위해서는 겉불꽃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산화구리가 속불꽃이랑 반응을 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산화구리랑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은 순수한 구리랑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당연히 산화구리랑 구리랑 비교를 하셔야 되고, 일산화탄소랑 이산화탄소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는 것은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은 산소 원자가 늘어났으니까 산화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누가 먼저 일어났다고? 동시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요, 검게 그을려진 친구가 다시 붉은색 판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실험이 나와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험은 무엇이냐? 그 다음 실험은 산화굴이랑 탄소가루를 넣고 가열을 시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그럼 화학 반응식 그대로 작성해 보시면 돼. 산화구리가 CuO였어. 여기다가 탄소가루를 넣겠대. 그러면 여러분들 추측을 해 보세요. 탄소랑 누가 만날까? 탄소랑 구리랑 만날까? 아니에요. 탄소랑 산소랑 만나겠죠. 자, 그러면은 구리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다가 일산화탄소 적으면 안 돼. 선생님이 앞에서 일산화탄소는 일반적으로 잘 안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이산화탄소야, 알겠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화학 반응 개수는 맞춰봐야겠죠. 우리가 앞에 2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산화구리랑 구리랑 비교를 하시고 탄소랑 산소랑 이산화탄소랑 비교하면 되겠네. 자, 산화구리가 구리가 된다. 자, 이것은 산소를 잃었다. 환원이고요. 자, 이것은 산화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검은색이었던 친구가 붉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무엇이랑 연결해놨냐? 자, 이 친구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석회수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지. 석회수랑 이산화탄소가 만나게 되면 침전, 앙금이 생성이 되면서 뿌옇게 흐려집니다. 실제로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 정도 보시면 우리가 산소 이동에 대해서 웬만한 거 다 봤어요. 요 정도 좀 보시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산화환원 반응을 할 때 항상 계속 문제를 풀 때 화학 반응식을 매번 적으세요. 알겠지? 그것이 화학을 잘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쉽게 가져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 볼 때마다, 선생님 아직도 문제 풀 때 합니다, 화학 반응식 적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뒤쪽에 전자이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것 또한 문제 볼 때마다 화학 반응식을 적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한다고.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전자이동에 대해서 산화환원 반응 얘기 나옵니다. 자, 산화라는 것은요, 전자를 잃는 반응이에요. 그럼 환원은 거꾸로니까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산화환원은 전자의 이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지? 근데 이제 산소는 사실상 실질적 이유는 아니고 요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은 화학원에서 배워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자의 이동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시를 하나를 들어보자면, 선생님 교재에는 마그네슘과 구리 이가양이온, 자, 요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요게 마그네슘 이가양이온이 되고요, 순수한 구리가 석출되어 나온다. 자, 요런 겁니다.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가양이온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가양이온이 됐다는 것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전자가 있었는데 줬다. 구리에게 준 겁니다. 전자를 잃어버렸죠. 이것을 산화라고 하고, 구리는 마그네슘이 준 전자를 받습니다. 이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쉽죠? 끝이야.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니까, 왜 마그네슘이 구리에게 전자를 주죠? 그럼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구리에게 전자를 줘야 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래쪽에다가 어디든지 필기를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속 반응성이라는 게 있어.
자, 우리가 금속의 특징이 어떤 게 있었냐니까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통과 1에서 우리가 주기율표 배울 때 나옵니다. 알겠죠? 자,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반응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산화환원하고 있으니까 전자를 잘 내어놓는 친구, 다시 말해서 산화되기가 좋은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야. 자,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 선생님은 요거를 칼카나마라철, 니준합, 수구순, 백금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 암기를 하고 계신다면은 문제에서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지고 올라와서 좀 얘기를 할게요. 다시 좌측에 있을수록 전자를 잃기가 쉬운 친구들이야. 산화되기가 좋은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마그네슘과 구리를 비교해 보자고. 칼카나마, 마그네슘이 먼저 나오죠. 누구보다 뒤쪽에 구리가 여기 있습니다. 구리가 한참 뒤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구리보다 금속 반응성이 더 뛰어나니까 구리에게 전자를 내어주는 형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구리한테 줬어. 만약에 구리가 금속 반응성이 더 뛰어나다면 전자를 안 줍니다. 알겠죠? 뭐 안 받는다고 얘기해야겠죠? 안 받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실험들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첫 번째는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화학식을 다 아셔야 돼. 알겠죠? 자, 질산에는 AgNO3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구리를 만나게 하자 인데,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 다 따지면 안 돼. 우리가 반응하는 친구들만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금속 반응성을 생각해 주시면 좋은 거야. 알겠지? 자, 질소랑 산소는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질산은 이 친구 수용액 상태인데 지금 요렇게는 공유결합하고 있고요. 요렇게는 이온 결합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속이 이온 상태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 먼저 적어본다면 은이 일가 양이온을 띠고 있고요. 여기다가 순수한 구리를 집어넣어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은이 전자를 받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니까 구리는 한 번에 전자를 2개씩을 내어준다. 근데 지금 은은 전자를 받을 자리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은이 2개만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은은 전자를 받습니다. 전자를 얻는 환원이고요. 구리는 전자를 잃죠. 산화되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금속 반응성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칼카나마, 아라철, 니준합, 수, 구리가 먼저 나오고요. 은, 백금, 금 이런 친구들은 뒤쪽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은에게 전자를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자, 첫 번째, 이온의 수가 어떻게 되냐? 자, 화학 반응 전에는요, 이온의 수가 2개입니다. 근데 화학 반응 이후에는 이온의 수가 1개 내에 이온의 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수용액의 색입니다. 우리가 구리 이가 양이온이라는 친구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친구가 존재한다면 수용액이 지금 쌤이 적고 있는 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아시겠죠? 수용액이 푸른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반응을 하면 할수록 구리 이가 양이온의 수가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액 색이 점점 푸른색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구리줄이 나올 텐데, 구리줄의 질량 이런 게 나와요. 구리줄의 질량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구리줄 자체로만 본다면 구리가 이온화되어서 수용액에 묻어 나오기 때문에 구리의 질량은 줄어들겠지만, 여기에는 은이 계속해서 2개씩 붙어줍니다. 순수한 은이 석출된다. 순수한 은이 석출이 되는데 어디에 묻어 나오냐니까 구리줄에 묻어 나와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구리줄 전체의 질량은 점점 무거워지겠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묽은 염산과 아연판의 반응입니다. 자, 염산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음 시간의 내용이에요. 산염기 반응에서 나오는 것인데, 염산이라는 것은 HCl인데 말이죠. 이 친구가 H+, 이 친구는 Cl-, 염화이온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야.
수용액입니다. 알겠죠? 물에다가 퐁당 빠뜨렸더니 염화수소라는 친구가 지금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아연이라는 것을 같이 넣어보자 라는 것인데, 아까 전에 금속 반응성을 보시면요, 선생님이 수소에다가 괄호를 쳤나요? 뭐 안 쳤는지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수소가 존재해. 수소가 비금속이지만 우리가 깍두기로서 이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연과 수소이온이 반응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말이지, 여기서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연은 전자를 한 번에 2개씩 내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이제 또 2개가 필요하겠다라는 건데, 전자를 받게 되면은 수소 기체가 되어서 날아가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아연 비교해 보시면 아연이 전자를 잃습니다. 산화되는 것이고, 수소는 전자를 아연에게서 받았으니까 환원되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이온의 수가 어떻게 되냐? 자, 화학 반응 전에는 이온의 수가 2개였는데 화학 반응 이후에는 이온의 수가 1개가 되네요. 이온 수가 감소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용액 전체의 질량을 물어봐요. 자, 용액의 질량은 점점 감소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입자가 사라지죠. 누가 하니까 수소이온이 수소 기체가 되어서 뚜껑 밖으로, 뚜껑이 없잖아, 그지? 그냥 이 플라스크, 비커 밖으로 그냥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전체 질량수가 감소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연판의 질량 또한 많이 질문을 하는데, 아연판의 질량도 감소하게 된다고. 다시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니까, 아연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연 원자 입자들이 계속해서 붙어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이온이 됐다는 것은 수용액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에서 아연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연판의 질량이 감소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것 말고도 예시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 뭐라 얘기했냐면은 화학 반응식을 계속해서 적으셔야 된다고.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외울 것은 여러분들 산화 환원에서 전자를 잃는 것과 얻는 것, 어떤 반응인지를 체크를 하시고 금속 반응성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 금속 반응성을 암기를 하시면은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온이 뭐 몇 가 양이온이냐, 이 정도 외워두시면 된다고. 나머지는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유추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상생활에서의 예시가 있는데요. 뭐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니까, 뭐 사과의 갈변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과를 바깥에 이렇게 껍질 안 벗긴 거 말고 껍질 벗겨져 있는 상태 있죠. 뭐 반을 자른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계속해서 공기 중에 노출을 시켜 놓으면은 사과의 면이 갈색으로 바뀝니다. 그런 것들은 산소와 만난 반응이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이야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난로 얘기 있습니다. 자, 손난로가 여러분들 팩에 쌓여져 있단 말이야. 이 손난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쇼츠 한번 확인을 하세요. 손난로. 예, 철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냐니까 산소랑 만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난로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불꽃놀이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게 있나 하니까 반딧불이 있죠. 반딧불이 똥권형에서 이렇게 빛나는 것도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연소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똥권형 불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수소 연료 전지, 등등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예시가 선생님 다 적을 수도 없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떤 교재를 쓰고 있든지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오투라든지 완자라든지 뭐
개념풀이라든지 뭐 너무 많죠. 이런 것들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예시들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서 간단한 문제 맞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산화환원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다시 얘기합니다.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 적으시면 문제를 맞힐 수가 없어요. 그런 연습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한 20문제, 30문제 정도라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연습을 하셨으면 나중에 것들도 충분히 유출을 할 수 있고 그런 머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알겠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화학을 이제 산화환원 반응까지 했는데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예요. 우리가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는 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거기서만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 전혀 문제가 없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